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난 편 스케치업 V-Ray 넥스트 버전 기본 메타리얼로 해서 이제 조명이랑 간단한 재질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해봤고요. 어, 이번 편은 마지막으로 이번 예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해서 스케치업에서 기본 디퓨전 매핑을 하고 새로 가능하면 만들면서 V-Ray에서 만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메타리얼 매핑을 하고 라이팅 배치해서 이제 렌더링 최종 컷으로 거는 한 중급 정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편에 기본 스케치업 V-Ray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을 수정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재질을 매핑하는 걸로 해서 지난 예제에 이어서 이번 공간 하나, 거실 공간 매핑하는 건 마무리 짓고 다음 편부터는 다른 예제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 중간 정도의 등급을 매핑을 하거나 좀 디테일하게 작업할 땐 사실 기본 모델링이랑 매핑을 디퓨저 매핑은 스케치업에서 하고 맥스 V-Ray를 가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V-Ray의 차이라기보다는 모델링 프로그램인 스케치업하고 맥스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폴리곤 수가 이제 오브젝트 수가 늘어나면 스케치업은 조금 버거워하면서 다운율도 높고 파일 관리도 좀 안 되기 때문에 버벅대는 경향이 좀 심해요. 그래서 맥스나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마야는 쓰지 않기 때문에 맥스는 모델링 프로그램으로서는 이제 메이저급이니까 이제 확실히 폴리곤 면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월하죠. 그러니까 물론 V-Ray도 조금 약간 한번 비교를 전에 해봤었는데 약간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돌릴 때는 맥스에서 V-Ray를 돌립니다. 아마 실무에서 하신 분들도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V-Ray는 스케치업은 간단한 모델링을 하는 거고, 또 간단한 모델링을 통해서 부분 나눠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중급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이제 디자인하면서 할 때는 간단한 렌더링을 돌릴 때 V-Ray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퀄리티에서 끝나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때는 맥스 V-Ray 쓰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하다. 근데 스케치업 V-Ray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동일화됐기 때문에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도 스케치업 V-Ray를 돌려도 되지만 파일 관리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금 고 퀄리티의 렌더링을 돌릴 때는 조금 버거운 경향이 있어요. 그 스케치업의 특성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렇지만 한번 주교 과정은 충분히 감당을 하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메타리얼을 입힌 것 중에 이제 스케치업 다른 기초편에서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매핑을 스케치업에서 했다가 V-Ray를 갈 때 이게 잘 그룹핑을 해놓게 되면 잘 안 먹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히 이해라고 하시면 편한데 다시 한번 박스를 하나 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박스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메이커 그룹을 했어요. 메이커 그룹을 한 상태에서 어떤 특성 재질을 우드라든가 재질을 입히게 되면 그룹 바깥에서 입혀지죠. 당연히 입혀지는데 이렇게 그룹 바깥에서 하는 건 안쪽 면도 같이 입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빼보면 옆으로 복사를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룹 안에서 입힐 때는 그룹 안에서 더블 클릭해서 다 면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입히게 되면 한 면을 지워보면 알겠지만 안쪽 면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왜 그룹 안에서 자꾸 입히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큰 오브젝트를 할 때는 이 메타리얼이 입혀지는 재질의 그 JPG 이미지의 해상도가 되게 퀄리티를 쓰게 되고 그거 자체도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되게 마무리 단계에서는 되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면만 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주지 말고 안에서 주는 건데 그룹 바깥에서 그냥 메타리얼을 입히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에 들어가 보면 안쪽 면도 같이 메탈이 다 입혀지죠. 그러니까 유리같이 앞뒤면은 다 같은 투명도를 주는 게 안전할 때는 그룹 바깥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쪽에서 주긴 하겠지만 개인 작업
내가 뭐 전에 작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기본적인 작업을 해놓은 거에 제가 V를 돌리거나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 유틸리티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재질을 입혀놓고 새로 입힐 때는 얘가 더 편합니다. 새로 뭐 디폴트 재질로 해서 재질값을 빼내는 방법 중에 V레이 유틸리티 항목에서 리무브 메타리얼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편에서 얘를 클릭하면 칼라든 속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입히기 훨씬 편하죠. 그런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룹 바깥에서 이렇게 재질을 입혔을 때는 다른 재질로 바꿔서 입혀도 그대로 입혀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룹 안에서 재질을 입혔어요. 그룹 안에서 재질을 입혔으면 겉면만 이렇게 입혀지겠죠. 더블 클릭 하더라도, 면이 다 선택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그룹 안에서 입힌 재질의 경우에는 그룹 바깥에서 주게 되면 안 먹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재질이 안 입혀진 디폴트인 상태인 면만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볼게요. 재질값을 한번 빼놓고 한번 얘를 재질 리무브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무브 된 상태에서 그룹 안에서 들어가서 면들을 선택한 다음에 특정 재질을 입혔다. 근데 바깥에 나오면 다른 재질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니고 얘 면을 앞뒤면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재질이 들어가 있는 면에서는 재질이 안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보시겠지만 안 적용된 게 아니라 안에서 줬던 데는 안쪽에 디폴트 값, 그러니까 면이 아무 재질도 입혀지지 않았던 데는 입혀지는 거고 입혀졌던 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 주게 되면 그룹 바깥에서 그 다음번에 줄 때 재질값이 입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링 다 끝내고 이제 V레이를 나중에 돌 때 재질할 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리 같은 거 하거나 무슨 재질을 입힐 때 겉에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박스로 이렇게 안에가 지금처럼 한 면을 지워서 내부 뒷면을 보이게 할 때는 이거 재질이 안 입혀졌네 이렇게 확인하기 편한데, 이렇게 보통 크로스가 돼 있죠, 면들이. 이럴 때는 재질은 안 입혀진 줄 알고 있는데 안쪽에는 다른 재질이 입혀진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거든요. 렌더링 돌리면 엉뚱하게 재질이 나 투명도 줬는데 딴 재질이 입혀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꼭 할 때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습관을 일단은 그룹 안에서 주는 습관을 계속 들이거나, 이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V레이 할 땐 새로 기능들 추가된 것 중에 이제 3.0 버전부터는 추가된 거로 기억하는데, 리무브 메타리얼을 이용해서 그룹된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를 빼준 다음에 선택하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럼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든 어디서 하든 입히게 되면 안쪽은 안 입혀지거나 또는 그룹 바깥에 하더라도 재질을 입히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재질을 바꿔도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빼주면 당연히 되겠죠. 안 입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안쪽 면이 입혀진 거죠. 이렇게 엉뚱하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하시면 돼요. 리무브 해놓고 하는 게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갈 건데 전에 했던 예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재질이 입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기본 스케치업에 준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선택해 보면 빼보겠죠. 리무브 빼더라도 디폴트 값으로 투명도 오퍼시티만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얘를 찍어보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가보면 지금 오퍼시티만 가 있고 기본 디폴트 값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지만, 또 안전하게 할 때는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한 다음에 리무브를 해준 다음에 아래 보면 리무브를 해준 다음에 재질을 입혀주면 그냥 그룹 바깥에서 유리 같은 경우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천장 같은 경우도 아까 오래전 편에서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V레이 메탈을 줬던 게 있다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룹 바깥에서 하시면 됩니다. 리무브 메타리얼을 클릭해주면 이 기본 재질값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보다시피 디폴트 값으로 아무 재질이 입혀지지 않은 값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리무브 메타리얼을 클릭해주게 되면 재질값이 빠집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거나 재질을 새로 입힐 때는 리무브를 통해서 빼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재질을 한번 하나씩 줘볼까 봅니다. 일단 세팅을 해서 한번 유리부터 한번 살펴보면
유리 뭐 줄 재질을 선택하면 되겠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유리 재질을 선택하거나 뭐 Alt키를 누르면 스포이드가 뜨죠. 이렇게 뭐 선택을 했어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스케치 V레이를 띄워보면 지금 선택된 재질 또는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그룹 안에 들어가 셀렉트 하겠죠. 이제 메타리얼 할 때는 또 한 번 또 헷갈리실까봐 미리 설명드리면 하이드 옵션을 바꿔놓고 하면 편합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 들어가서 모델 인포에서 컴포넌트 옵션 중에 헤드 리셋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것 중에 하이드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게 뭐 그룹핑 돼 있는 거에 안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를 하이드 시킬 거냐. 기본 옵션은 얘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가 회색으로 보이는 건데 얘를 키게 되면 그룹 안에 들어간 것만 남고 나머지 전체를 감춰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메타리얼 할 때는 얘를 켜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모델링 할 땐 당연히 무조건 끄는 것, 체크해놓는 게 편하진 않지만,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켜놓고서 하게 되니까 뭐 유리 질감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면 그룹에 그룹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면 이거는 전에 모델링 작업할 때 컴포넌트로 해놨기 때문에 이 세 줄만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 그룹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얘만 선택해도 재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이드만 찍으면 다 바뀌겠죠. 같은 재질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지금 Vray 항목을 볼게요. Vray 메타리얼 항목을 보게 되면 기본으로 칼라만 들어가 있고 오퍼시티 값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을 해주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뭐 라이브러리에서 전에는 유리 질감을 뽑아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유리 메타리얼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스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스에서 뭐 기본 그래스를 투명한 그래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전에 이제 건축 유리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유리들은 클리어 그라스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클리어 그라스 여기 윈도우 그라스라고 되어 있는 평판 유리 이걸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기본 스케치업에서는 메타리얼 이 디퓨전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 컬러값만 돼 있겠죠. 근데 이 나머지 옵션들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컬러는 먼저 유리 질감이니까 푸른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일단 맑은 유리들은 색이 없으니까 회색에 밝은 회색 정도 이렇게 둘게요. 그린 그라스라든가 이런 색깔을 주고 싶다 그럼 색깔을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흰색이 맑은 유리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아주 흰색은 좀 구분이 안 가니까 회색 좀 둘게요. 디퓨저 컬러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 리플렉션이 반사고 그 아래에 있는 리플렉션이 이제 RA로 되어 있는 부분이 투명도, 불절율까지 표시하는 투명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로 조절하면 됩니다. 유리에 어떤 질감이 있다면 범프 값에서 줘도 되겠지만 맑은 유리라면, 투명한 유리라면 이 두 가지로 조절이 되겠죠. 먼저 광택을 줘야 되겠죠. 반사값을 주겠죠. 그 리플렉션의 반사 컬러 값을 올려주면 광택이 반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사의 억제를 시키는 건 페레랄이라고 했어요. 기본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얘를 빼면 반사의 순수한 값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울처럼 100% 올리게 되면 거울처럼 되고요. 얘를 낮추면 적당히 되겠죠. 근데 그걸 억제시키는 게 페레랄 항목이라는 거죠. 반사를 더 주고 싶으면 얘를 체크해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광도를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리니까 일단 체크 없앤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절하거나 페레랄에서 기본값 나오는 정도로 해도 되겠는데 조금 투명한 유리는 그렇게 반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태 막대를 이용해도 되고 컬러바를 이용해서 블랙에서 화이트 강도로 조절하는 명도로 조절하게 되니까 색상바에서 조절해도 됩니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맑은 유리니까 이제 보게 되면 투명도를 줘야 되겠죠. 투명도 옵션은 여기 아래 보는 것처럼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리플렉션 RA 이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전 창을 열면 리플렉션이 나오겠죠. 항목을 보게 되면 여기도 리플렉션 컬러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색깔이 빠진 이유는 스케치업에 오퍼시티 값을 주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보통 맑은 유리는 얘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흰색에 블랙은 불투명한 거, 화이트는 투명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투명한 맑은 유리가 됩니다. 거의 100% 화이트는 두지 않겠지만 조금만 내립니다. 보통 맑은 유리는 그래야지 유리 질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렌더링 한번 해서 보게 되면 로우로 한번 돌려볼게요. 로우로 해서 돌릴게요.
다이렉션 해서 리얼타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사값이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지금 반사를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RTX가 확실히 렌더타임은 빠른데 뷰티풀에서 보면 하이드나 언하이드 시켰을 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는 드라이버상의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톱했다가 리얼타임 돌리실 때는 다시 렌더를 돌리시면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건 좀 옵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스톱했다가 다시 렌더를 돌렸더니 안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어떤 건 나타나는데 어떤 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게 RTX 새로 추가된 이 렌더 옵션의 RTX의 리얼타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톱해놓고 스톱해놨다가 다시 한번 나왔다가 돌리시면 이게 조금 나아요. 다시 렌더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인터랙티브 렌더링 했을 때도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그룹 안에 들어가도 렌더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도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반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스포이드 찍어서 선택한 다음에 반사값을 역시 조금 더 주면 되겠죠. 반사값을 리플렉션 여기서 값을 조금 더 투명하게 주게 되면 반사가 더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유리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투명도를 줬던 거에서 아주 투명하게 줬는데 자 명도로 인식을 합니다. 투명도든 뭐 반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블랙하고 화이트에서만 무채도에서만 줘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에서도 빨간색 강도에 따라 명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줘도 됩니다. 줘도 되는데 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색깔까지 반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까지 반영을 되는데 완전한 재색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색깔이 있을 때는 지금 빨간색을 한번 줘봤어요. 투명도에. 그럼 붉은 유리가 되죠. 붉은 유리가 되는데 여기는 다른 색깔의 유리 질감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앞뒤면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본 컬러, 디퓨저에 있는 컬러와 얘하고 차이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색깔을 디퓨저 컬러도 같은 색깔로 맞춰줍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제 색깔의 컬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 값이 이렇게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2 버전에 있는 약간의 버그인 것 같아요. 또 어쨌건 이렇게 색깔을 컬러의 유리를 준다고 했을 때는 디퓨저에 있는 컬러와 투명도를 주는 리플렉션에 있는 컬러 값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색깔이 좀 더 가깝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사를 주는 리플렉션이나 리플렉션이 투명도를 주는 데 값이나 거의 색으로 명도로 인식을 하지만 색깔이 갖고 있는 명도도 색도 같이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팁이고 근데 일반적인 투명도를 조절할 때 투명도랑 반사를 줄 때 무채색으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에 그러면 컬러를 줄 때 리플렉션의 컬러 값과 디퓨저의 컬러 값이 연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보통 투명한 유리에 그러니까 색깔이 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거의 투명할 때는 밝은 거의 흰색에 가까울 때는 색깔을 빛은 색이 나타나지만 유리 질감의 색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포그 컬러라는 걸 이용해요. 아래 보면 포그 컬러라는 거로 해서 유리 채색을 하고 유리 질감에서 리플렉션의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컬러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처럼 색이 있는 유리를 한다 할 때는 여기서 줄 수 있지만 색을 바꿔줘도 바뀌겠죠. 할 수 있지만 투명한데 맑은 유리인데 색이 있을 때는 이 값에서 주는 것보다는 다른 값에서 주는 게 훨씬 낫다. 지금은 디퓨저는 푸른색이니까 여기는 뭐 색깔이 좀 이렇게 뒤섞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보통 리플렉션 컬러에서는 명도로만 해서 맑은 투명도만 조절을 하고 거의 아주 흰색에 가까운 투명도를 준 다음에 아래 보면 포그 컬러라고 있어요. 여기 포그 컬러에서 컬러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을 주든 뭘 주든 이렇게 색을 주게 되면
포그 컬러에서 색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그 컬러에서 이렇게 색이 나타나는데, 기본 포그 멀티플레이어라고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생유리를 줄 때 쓰는 게, 리프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포그 컬러, 그 다음에 포그 컬러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보통 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생유리를 만들 때 원하는 색을 주게 되는데, 이 원하는 색의 종류도, 여기서 포그 컬러에서 결정을 하지만 색깔의 강도를 여기서 주게 됩니다. 기본값 1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셀로판처럼 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값보다 낮추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0.0 뭐 2 이렇게 단계도 갑니다. 맑은 유리일 경우에는. 그러면 색들이 특히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은 너무 원색적인 거여서 그런데 밝은 명도의 색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지금 값을 거의 1값으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색이 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원색에 가까운 색을 하면 차이 구분이 안 나는데 이걸 낮춰도 0.00이 한번 해볼게요. 0.002 이렇게 뜨면 색이 거의 빠지긴 하는데 너무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원색에서 보통 안 하고 원하는 색을 어느 정도 선택해도 일단 먼저 색을 만약에 붉은색으로 했다. 그럼 붉은색으로 포그 컬러에서 설정을 하고 원하는 명도나 강도 정도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포그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하는데 1값을 두게 되면 거의 재색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올리면 더 진해지겠죠, 약간. 1값을 기본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1값에서 조금 색을 나는 투명하니까 이 색을 투명한 유리에 반영을 덜 하겠다 할 때 포그 멀티플라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0.2 정도 한번 줘볼게요. 0.2 정도 낮추면 이 정도 색깔, 더 낮추면 0.05 정도 갑니다. 0.05 정도 가면 더 은은한 컬러, 뭐 이렇게 0.00 단위까지 보통 가거든요. 0.02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거의 투명한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색은 이렇게 나오는, 지금 속도가 많이 늦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0.5 다시 한번 가볼게요. 0.5 가면 더 색이 진한 색이 될 거고 0.00 단위로 가면 더 색이 많이 빠지는 0.8 정도 한번 해볼까요? 색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유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먼저 푸른 유리를 준다거나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제 색유리라고 보통 하죠.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포그 컬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포그 멀티플라이어를 줘서 0.01이나 0.08이나 뭐 0.02 주면 빛을 통해서 이 정도 색깔이 반영되는 그런 유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유리를 만들 때 쓰는 거는 이 포그 컬러랑 포그 멀티플라이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저는 색을 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겠죠. 1값을 그대로 둬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IOR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설정값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한 단계씩 좀 더 단위를 넓혀 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거 순으로. 그 다음에 IOR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초편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갔는데, 굴절률표라고 해서 물체마다 물리적으로 투명한 물체가 갖고 있는 굴절률 값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굴절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있는 물체 중에 가장 굴절률이 심한 걸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통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공기도 먼지 때문에 굴절률이 있는데 그게 1.1이 굴절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2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데, 이렇게 평판 유리의 경우에는 0.4에서 0.56 정도, 56 정도 사이에서 조절을 하시면 평판에 그냥 일반적인 굴절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슬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올려주셔도 되겠죠. 근데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랜더 타임도 오래 걸리고 굴절률은 많이 생기지만 그렇게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최대치 올리면 25까지 올라가는 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5 이 범위 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6이 기본값인데 평판 유리 같은 경우에 1.45 정도 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줘도 굴절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1도 낮춰도 이 평판 유리 같은 데는 의미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건 투명도에 상관없이 빨대 같은 거 물에 꽂으면 꺾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굴절률 값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곡면에는 특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1이 없는 거다. 그 1 아래도 치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1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안 되고 1이 굴절이 없는 값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0점 몇으로 가게 되면 역상이라고 하죠. 뒤집힌 굴절률이 약간 생깁니다. 지금 여기 샘플 슬롭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굴절률이 생기는 거로 가요. 그래서 1이 굴절이 없는 거고, 지금 샘플 슬롯에서 보시던 것처럼 1 미만으로 가게 되면 IOR 값은 0.5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역상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는 굴절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리 두께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타고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1이 기본적으로 없는, 굴절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평판율이니까 1.45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굴절률을 갖고 조절을 한다. 이따가 뭐 국면에 있는 오브젝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유리, 맑은 유리가 된 것 같고요. 맑은 유리에서 뭐 불투명한 걸 주고 싶다 그러면 투명도를 주는 리플렉션 RA, 여기 값에서 보게 되면 아래 리플렉션 그로시네스라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로시네스가 어느 항목에 있든 퍼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뭐 여기도 반사, 리플렉션에도 이제 그로시네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로시네스가 여기저기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들어가는 명칭 중에 그 항목의 그로시네스라고 뜨면 그거는 이렇게 퍼트리는 거다, 뿌옇게 만드는 거다라고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투명한 유리니까 투명도에다가 그로시네스 값을 줄게요. 1은 없는 거고 이걸 낮추면 불투명 유리가 됩니다. 0.5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에 노이즈가 끼면서 불투명한 유리로 바뀌는 걸 샘플 슬롯이나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시네스 값은, 리플렉션에 있는 값은 불투명도를 만드는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은 불투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맑은 유리니까 1값으로 두면 되겠죠. 자, 그로시네스 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 그냥 유리는 나왔어요. 뭐 질감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맑은 유리니까 여기선 맑은 유리는 이 상태로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옵션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유리는 빠져나오고 이렇게 인방대라고 하죠. 창문 밑에 있는 턱을 하는데 얘를 뭐 기본 돌로 되어 있는데 얘를 테라조로 한번 바꿔볼게요. 테라조로 바꾸기 위해서 스포이드를 가서 클릭을 해서 뭐 스케치업에서 메타리얼을 바꿔도 되지만 뭐 여기 돼 있는 샘플 슬롯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이드 찍으면 지금 현재 이건데 다른 재질로 바꾸고 싶다. 여기 재질 경로를 클릭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재질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아실 거고, 그게 아니라 이번편처럼 새로 하고 싶어, 이 재질을 완전히 빼버리고 맨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까 V-Ray 유틸리티 옵션 중에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 메타리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주면 재질 속성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재질이 작동을 안 하겠죠. 이거는 없은 재질이 되는 거고, 얘는 안 쓰고 있는 재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 줘도 되겠죠. 뭐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스케치업에서 기본 칼라를 줘도 되는데, 뭐 V-Ray에서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역으로 얘를 아래 항목 중에 보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어셋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여러 가지 종류, 뭐 조명이라든가 뭐 채널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메타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메타리얼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툰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 위에 제네릭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V-Ray 메타리얼입니다. V-Ray MTL이라고 뜨는 게 이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을 클릭하면 비어있는 슬롯이 나타나고 여기 제네릭이라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름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에서 리네임 해주면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주게 되겠죠. 뭐 한글로 줘도 됩니다. 뭐 한글로 이름을 주게 되면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한글로 이름이 뜨겠죠. 뭐 맨 아래 뜰 겁니다. 이렇게 망턱 떴어요. 그럼 이제 스케치업이 아니라 역으로 V-Ray에서 디퓨저부터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슬롯에서 다시 들어가서 비트맵 선택해서 자기가 이미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메뉴 들어가서 그러면, 자, 지금 나오면 아무것도 재질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V-Ray MTL 항목에서 타일 메뉴 들어가서 경로를 찾아주면 되겠죠. 경로 찾아서 한번 테라조 화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테라조 이미지, 디퓨저에 들어갈 이미지 선택하고,
뭐 다른 이미지가 있으면 다른 걸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뭐 이미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적용이 안 되겠죠. 뭐 바스켓을 통해서 이 인방톡이라고 메탈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스케치업에 연동이 되죠. 근데 그렇게 적용을 얘를 클릭해다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재질 선택한 거에서 얘를 선택하고 물체가 선택되어 있으니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클릭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재질이 입혀지겠죠. 이렇게 입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케치업에서 먼저 재질 입히고 꼭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V-Ray 자체에서 줘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이즈 조절하면 되니까 사이즈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사이즈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 메탈 슬롯에서 조절을 해도 되는데 자체 V-Ray에서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슬롯 안에 있는 재질 중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들어가시면 돼요. 텍스처 이미지 슬롯 들어가셔서 보게 되면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라고 있습니다.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라고 세부 설정, 비트맵 설정에 들어가 보면 있고 텍스처 플레이스먼트 아래 항목에 보게 되면 리스펙트 UV라고 항목이 있어요. 리펙트 UV 항목이라고 있는데 얘를 갖고 조절하면 될 것 같아. 얘를 1이 기본값인데 얘를 높이게 되면 10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10을 올리고 가로 세로 UV라는 게 이제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건데 10으로 올려보면 재질이 사이즈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안 바뀌지만 여기는 연동돼서 바뀌죠. 렌더링에선 바뀝니다. 근데 스케치업 안에서는 안 바뀌죠.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를 V-Ray에서 바뀌기 때문에 스케치업은 작동을 안 합니다. 렌더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해서 사실 사이즈, 메타리얼 디퓨저의 사이즈는 V-Ray보다는 스케치업 메타리얼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편하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선 기본값을 두고 근데 뭐 노이즈라든가 이제 채널 맵을 줄 때는 여기서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여기서 따로따로 주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퓨저 항목은 여기서 손대는 것보다는 스케치업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디터 간단한 거니까 에디터에서 조절을 할게요. 너무 좀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180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업 뷰에서도 조절이 되고 렌더에서도 조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신 다음에는 항상 반대편에 이 스포이드 알트키 눌러서 스포이드 찍은 다음에 다른 재질에 있으면 사이즈 같이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 입히면 입혀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룹 바깥에서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역시 리무브 메타리얼 아래 있는 리무브 메타리얼 클릭해서 얘를 없앤 다음에 스포이드 찍어와서 하게 되면 당연히 입혀지겠죠. 재질이 스포이드 가서 얘를 찍어오고 여기다 입히게 되면 그룹 바깥에서도 입혀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룹 안에서 입히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이 리무브 메타리얼이 쓰기 편하기 때문에 하면 인방톡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새로 만드는 것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반사나 광택이 뭐 범프값이 없으니까 재질만 갖고 일단 입힌 거니까 당연히 이 재질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물성을 줘야 되니까 먼저 반사는 적당히 줄게요. 패러렐은 켜서 억제를 시키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반사를 이렇게 주게 되면 광택이 들어가면서 반사값이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범프값 한번 줘볼게요. 범프 올려보면 범프 맵이 있는데 범프 맵도 역시 텍스처 슬롯 모자이크 타일 그 다음에 비트맵 들어가서 테라저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 범프 맵이거나 노멀 맵이니까 노멀 맵이 있네요. 저는 노멀 맵을 갖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노멀 맵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모드를 범프 맵에 질감을 주는 모드를 당연히 노멀 맵으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적당한 직수가 나타나니까 노멀 맵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갖고 조절을 해줘서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컬러가 그러니까 채널 맵들은 컬러 값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정확한 느낌이나 이제 질감을 주기 위해서 채널 맵들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는 명도로 구분되어 있는 맵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노멀 맵을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뭐 노멀 맵이 아니라 러프니스 값을 줘서 할 때는 러프니스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는 맵을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다시 조절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게 노멀 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그냥
블랙 화이트 된 JPG 밀 땐 범프 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적당히 범프 맵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범프 맵의 강도를 주면 되겠죠. 어마운트 값에서. 얘는 뭐 너무 심하지 않게 줘도 되니까 0.3 정도만 줄게요. 약하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질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 예쁠 테니까 좀 약하게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그맣게 확대해보면 약하게 질감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0.2호 정도만 줘도 되겠네요. 0.15. 자, 반사는 조금만 더 주겠습니다. 범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사가 죽으니까 약하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 질감이 사는 느낌대로 테라조 턱도 만든 것 같아요. 히터박스도 색깔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찍어보면 지금 너무 진한 색이 나오는데 얘를 바꿔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스케치업에서 있는 에디터 들어가서 컬러 피커 창을 위해서 여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컬러를 바꿔준다고 할 때 이 피커 창에서 컬러를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데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창 자체가 너무 작아서. 아니면 RGB 값을 알 때는 RGB를 입력해서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좀 작으니까 오히려 컬러 변경할 때는 디퓨전 슬롯, V-Ray 슬롯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V-Ray 슬롯에서 클릭한 다음에 컬러를 나 조금 베이지색이야 라고 해서 베이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선택하기가 얘가 피크창이 크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렌더 한번 돌려보면 컬러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 반사 질감 적당히 줬는데, 주고, 그 다음에 그로시네스 줬어요. 좀 퍼지게 하려고 줬는데, 0.9 정도 줄게요. 너무 반사가 팀이 안 되니까, 0.9 정도 주면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색깔은 조금 더 흰색, 이 정도 가겠습니다. 너무 흰색이면 튀지 않으니까, 조금 색을 줄게요. 자, 이렇게 주면 어느 정도 간단하게 바뀐 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기본 재질을 바꿨기 때문에 연동해서 바뀌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럼 기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든, 라이브를 불러와서 바꾸든, 아니면 스케치업에서 끌려와서 새로 만들든 별 차이는 없어요. 과정은 다 똑같고,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스케치업에서 기본 재질만 둘러올 수도 있고, 여기 중간 아래 크리에이티브 어셋 클릭해서 메타리얼 향후에서 제네릭 선택해서 원하는 재질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제네릭을 갖고 깨끗하게 메타리얼을 리무브 한 다음에 만들 때는 여기 제네릭 항목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이 부분에 있다. 이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벽면이랑 이런 재질을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 뭐가 있냐면, 액자 같은데 이미지가 그냥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액자라든가 배경에 있던 사진이라든가 책자의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때 얘기인데, 이미지를 줄 때는 이렇게 주면 사진이 그대로 매핑이 되고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진으로 뭔가 사물을 보여줘야 될 때 사진이 갖고 있는 자체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밝기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매핑을 해버리게 되면 빛을 다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어둡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조명에 따라서 밝고 어둡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액자에 들어간 사진들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V-Ray에 다는 조명과 상관없이 작동이 되는 걸 원할 때 보통 이미지에다가 MCV라는 걸 줘요. MCV라는 걸 줘서 근데 인공조명처럼 빛을 발하는 전구다만처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만 줘서 조명에만 그림자가 지지 않게끔 조명의 영향만 안 받고 사진이 재색을 발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MCV를 자체 발광을 약간만 줍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기 위해서 액자에서 이미지를 클릭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유리가 붙어 있어서 아마 선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리 때문에. 그럴 때 얘를 하이드 시켜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한번 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그룹 안에 들어간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요. 어느 게 무엇인지 이렇게 유리인지 면인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를 갖고 선택을 해주는 경우도
2020 버전부터는 편하다.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 그룹이야, 그룹 안에 들어가서 유리야. 그 다음에 유리를 하이드 시켜놔도 여기서 눈동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켜줄 때는 언하이드 단축키 안 등록하면 불편하니까 여기서 언하이드 할 필요 없이 얘를 클릭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라이너랑 같이 잘 쓰면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리를 일단 좀 빼놓을게요. 들어가서 유리 선택, 하이드 빠졌고 이 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스켓 툴에서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주면 여기 나타나죠. 나타나면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지금 MC5 자체 발광을 약간 줄 거예요. 지금 렌더링 돌리는 창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밝기가 제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색이 되게끔 나오기 위해서 MC5를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 세부 설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본 뭐 질감 이미지 들어가 있고 V-Ray MTL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새로 만들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추가하고 싶다고 할 때 여기다 MC5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재질 슬롯에 제네릭 타이틀이 있는데 위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세 가지 중에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보면 ADD 레이어라고 뜹니다. ADD 레이어가 기본 재질 속성에 어떤 속성을 추가할 때 쓰는 건데 ADD 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V-Ray MTL, 뭐 V-Ray PB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똑같은 V-Ray MTL처럼 기본 재질 V-Ray 재질을 추가할 때 겹쳐서 뭔가를 재질을 쓸 때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뭐 PBR이라고 있는데 이걸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넥스트 버전부터 추가된 거로 기억하는데 뭐 다른 제가 동영상 강의 중에 다른 것 중에 이제 뭐 트위모션이랑 리얼타임 렌더 뭐 엔스케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데 보면 재질 입힐 때 보면 알비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알비도라고 디퓨저 재질을 알비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리얼타임 엔진에서 그 재질의 이미지 컬러를 좀 더 사실적으로 영역을 따내서 이렇게 좀 개선해서 나온 퀄리티가 높죠. 당연히 높게 재질을 입혀줄 때 쓰는 거를 이 PBR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얘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V-Ray도 추가된 기능이죠. 근데 약간 메모리나 용량들을 많이 써요. 쓰긴 하는데 뭐 다음 뭐 조금 고급 편에서 나중에 다음번에 한번 다시 잡아보겠지만 경향은 얘로 가는 게 맞다. 새로 재질이나 이런 질감들을 훨씬 더 좋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 PBR로 작업들을 하는 게 낫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MTL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MCV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디퓨저 코트 뭐 이런 것들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자동차 페인트처럼 펄을 집어넣는다든가 코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추가된 레이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체 발광을 줄 거니까 아래에 있는 MC5를 쓰면 되겠죠. MC5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위에 레이어가 MC5 자체 발광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빛을 발하는 걸로 됐으니까 그 아래 디퓨저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타이틀 각 항목의 타이틀 바를 꾹 찍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어요. 포토샵 레이어처럼 아래로 들어가면 자체 발광이 이미지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체 발광은 사라지겠죠. 이 순서가 상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적용되는 순서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체 발광을 상위에 줄 거니까 위로 올려놓는 게 맞겠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뺄 때는 이렇게 추가된 걸 뺄 때는 그 타이틀 항목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이 3개 있는 땡땡땡 점이 찍힌 게 있습니다. 얘를 레이어 옵션이라고 하는데 클릭하게 되면 네임 이름 바꿔줄래, 뭐 카피할래 또는 딜레트 할래. 딜레트를 하게 되면 재질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빼거나 집어넣거나 속성을 변형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한번 추가했다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보면 면을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해놓고 주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다시 한번 해주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이미지가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에디터 이미지가 빠지네요. 한번 레이어를 빼니까 아래 레이어까지. 그래서 레이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지정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딜레이트 했더니 기본 레이어가 들어와 있는데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로를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떴나봐요. 재질 인식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경로 들어가서 재질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질이 빠져나간 재질은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 역시 면에 들어가서 선택한 다음에 이것처럼 이미지 한 장짜리를 꽉 채울 때 프리도 가서 하는데 지난 편에 유틸리티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월드 그 다음에 피트라고 있죠. 피트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 맞춤이 됩니다. 이미지 맞춤이 이렇게 하면 맞춤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값을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피트, 웰드, 피트 이렇게 조절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 근데 뒤집혔으니까 이건 뒤집는 거는 리버스 페이스 해주면 되겠죠. 리버스 페이스 해주면 앞면으로 제대로 들어와서 꼭 맞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할 때는 이동해서 조절하면 되겠죠. 여기 사이즈를 조절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200 이렇게 줘도 될 것 같고. 원본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얘를 다시 피트 하게 되면 또 맞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치를 조금 얘를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MCV 들어가서 위에 Edit Layer, MCV 그 다음에 추가했죠. 그러면 지금 추가했는데 이미지 발색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값 두는데 얘가 자체 발광을 주게 되면 위에 이미지가 가려요. 그래서 지금 렌더를 잠깐 꺼놔서 안 보이는데 렌더를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 MCV에서 컬러, 그 다음에 아래 인텐시티라고 있는데 이게 자체 발광의 값이죠. 자체 발광의 강도입니다.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MCV에도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가 디퓨저에 들어가 있는데 MCV에는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얘를 넣을 때는 새로 들어와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디퓨저에 준 이미지를 카피해서 넣으면 돼요. 오른쪽부터 눌러서 카피를 눌러도 되고 또는 꾹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가 갖다 넣어줘도 패스트에이지 카피라고 똑같이 뜹니다. 그래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 카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으면 여기 샘플 슬롯에서 자체 발광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 많이 이렇게 밝아지겠죠. 근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얘는 그렇게 많이 밝게 주는 건 아니고 그냥 1만 줘도 돼요. 사실은 1.2 정도만 줘도 돼요. 약한 이미지가 발색만 되게끔 그렇게 주면 되는데 지금 얘가 다시 한번 어플레이트 셀렉션을 해줄게요. 자, 어플레이트 셀렉션 하고 이미지 윌드. 자, 그러면 옆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체 발광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엄연하게 차이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 차이가 이 정도로 된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밝게 하면 이미지가 타버리겠죠. 예를 들어 100이나 5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지 강도가 타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진에 영향을 안 받고 원래 발색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값만 줘도 되고요. 오히려 1보다 낮은 값을 줘도 될 것 같아요. 0.6 정도만 줘도 어느 정도 밝기 값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통 1이 그냥 화이트 정도 배경 나오는 값이니까 저는 0.8 이렇게 줘도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된다. 0.8 정도 줘볼게요. 그럼 옆에 안 들어간 부분이랑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발광을 발색 정도로 의도를 줄 때는 높게 주는 게 아니라 1이나 1 미만 값을 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것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것도 빠져나온 다음에 옆에 이미지는 적용이 되긴 했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사이즈 조절하겠습니다. 유리가 아니고 얘를 들어가서 하이드 시키고 면을 선택해주면 면이 선택되겠죠. 여기서 메타리얼 기본 V레이 메타리얼 핏 하게 되면 맞추면 되겠죠. 다시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눈동자 체크 빠져나오면 선택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눈동자 체크 유리 끄집어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발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똑같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그룹 안에 들어가서 유리 하이드 잠깐 시켜놓고 면 들어가서 면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스켓 스포이드 가서 클릭한 다음에 AD 레이어 그 다음에 MC5 추가해서 위에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MC 컬러 값에다가 패스트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미지 사이즈가 얘하고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한번 다시 주면 됩니다. 다시 맞춤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발색이 1 정도도 되고 얘는 0.6 정도 한번 줘볼까요? 너무 밝으면 컨텐츠 값 이렇게 주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레이어 꽂아 있으니까 켜줄게요. 유리 질감 켜주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적용이 반사나 광택은 그대로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두고 차체 발광이 들어가니까 유리 반사가 적당히 먹는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줘도 됩니다. 반사를 줄 때는 스포이드 역시 클릭하셔서 유리 질감이 있는데 반사를 더 주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프레랄이라는 것들을 뺐죠. 이게 억제가 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레랄하고 기본 유리 질감을 해줄 때 켜져 있어요. 리플렉션이 켜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를 빼면 억제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창문 유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빼면 반사가 더 적용이 되죠.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세집니다. 세지는데 얘도 작동을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물 같은 거 할 때 또 유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사라는 게 보는 시점의 각도에 따라 반사각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 의미는 프레라를 키면 내가 바라보는 시점과 유리가 반사되는 시점의 각에 따라 반사 강도를 틀리게 한다. 물속을 안을 쳐다볼 거냐 말 거냐 이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켜주는 건데 그럼 얘를 올리게 되면 여기 샘플 슬롯이나 여기서 많이 안 보이지만 어떤 각에 따라서는 반사가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해본 결과 하기가 편한데 일반적인 유리 같은 거 할 때는 얘로 하면 되게 이렇게 반사를 억제되는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보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전체 반사값을 조절하는 정도에서 하시는 게 훨씬 조절하기에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빼놓은 다음에 해도 되고 켜놓은 다음에 해도 은은하게 나올 때는 상관이 없겠죠. 반사각에 따라 움직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빼놓고 자기가 원하는 반사를 자기가 프리하게 조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프레라를 끄면 돌려보면 반사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조절을 편하게 할 때는 얘를 꺼놓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유리의 유리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자체 발광의 면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보다는 훨씬 이미지 액자라든가 이미지의 자체 발색을 높여주기 위해서 MC5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벽면은 지금 재질을 아까 뺐기 때문에 아무 재질이 입혀져 있지 않고요. 벽면을 한번 들어가서 벽면 재질 한번 더블 클릭해서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핑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트리플 클릭해도 벽면 되겠죠. 그래서 벽면만 선택을 한 다음에 재질을 입혀보는데 예를 들어
스케치업에서 기본 컬러를 입혀갖고 와도 되는데,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트 컬러 피커가 작으니까, 뭐, 컬러로 입히더라도 V레이에서 한번 새로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V레이, 크리에이티브 어셋, 아래에 들어가서 클릭, 그 다음에 메타리얼, 제네릭을 추가하면 기본 재질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꿔줄 땐 타이틀에서 오른쪽 버튼 리네임 해주면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벽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뭐, 벽면, 뭐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주고 나면 이 재질을 새롭게 컬러링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컬러링해서 여기 먼저 적용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만들어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용해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이 이름에 오른쪽 버튼 클릭, Apply to Selection. 그러면 선택된 재질에 기본 컬러 회색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렌더 돌려놓고 이제 컬러를 바꿔주면 되겠죠. 디퓨저부터 이제 재질부터 기본적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디퓨저에서 컬러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 정도 컬러 먼저 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정도 컬러가 파축색 정도를 하나 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컬러를 만약에 결정을 했으면 이제 세부적인 효과들을 줘야 되는데 범프 값을 먼저 줄 겁니다. 범프 값을 주기 위해서 범프를 선택한 다음에 뭐 노멀 맵이냐 비트맵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범프 값, 그 다음에 텍스처 슬롯 비트맵, 그 다음에 뭐 질감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회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울럭불럭한 페인트질 하다 보면 자국이 나는 결이 생길 테니까 이런 질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감 선택, 열기 하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세부 설정에 비트맵 적용됐고 그러면 들어갔는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사이즈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디퓨저는 컬러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겠죠. 되게 곤란하죠. 빼보면 보이긴 하는데, 뭐, 범프값을 잘 보기 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줘보면, 범프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스케치업에서 안 보이니까. 이럴 때 방법이 보통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범프값은 일단 낮출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V레이 적용한 재질을 보여주는 건 디퓨저 항목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컬러가 보여지는데, 지금은 컬러는 상관없이 이 범프 사이즈를 조절하려면 스케치업 화면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디퓨저 항목에 옆에 재질이 들어갈 때 이제 텍스처 슬롯을 눌러서 들어가죠. 얘에다가 범프 맵을 적용한 거를 적용해주고 그걸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그러면 디퓨저 항목에 똑같은 재질을 비트맵 클릭, 그 다음에 아까 준 재질 선택해서 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고 당연히 스케치업에 보이는데 렌더링도 얘가 되겠죠. 당연히 범프 맵에 들어간 이미지가 될 겁니다. 당연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범프 맵이지 사실은 내가 보여줄 거는 이 컬러잖아요. 그럴 때 적용이 되고 사이즈는 조절이 될 때 여기 보면 텍스처 슬롯 옆에 체크창이 있습니다. 얘를 빼주게 되면 스케치업 화면상에서는 지금 지정한 이 비트맵이 나타나지만 렌더링은 이 컬러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우선할 거냐 아니면 이미지를 우선할 거냐라고 묻는 건데 디퓨저에서 이미지를 넣었지만 렌더링은 안 돼요 라는 게 이 체크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없애게 되면 이미지는 렌더링이 안 되고 기본 디퓨저에 있는 컬러 값이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스케치업에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원래 방법인데, 아래 보면 바인딩이라고 있습니다. 바인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지금 디퓨저에는 이미지만 들어가 있고, 이미지가 아니라 컬러만 들어가 있고, 내가 여기서는 조절 스케치업에서는 얘가 컬러가 우선적으로 보이니까 얘를 컬러가 아니라 내가 적용한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 이 바인딩을 이용합니다. 바인딩을 클릭하면 맨 아래 항목에 보게 되면 텍스처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토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디퓨저에 있는 재질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퓨저에는 재질은 없고 컬러만 있으니까 이 항목을 화살표를 눌러보게 되면 커스텀 모드라고 있어요. 커스텀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혹시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많이 봤던 것처럼 이렇게 V레이 기본 UVI 창, 그 UVW 이제 맵 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 커스텀 모드를 하게 되면 아래 텍스처라는 항목이 뜨고 여기다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똑같이 적용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게 되면 내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슬롯이 열리면서 똑같이 재질을 넣듯이 내가 적용했던 재질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범프맵을 보여주고 싶으면 범프맵 텍스트 슬롯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패스트 카피 하게 되면 붙여넣기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불러와도 되고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범프 값에 줬던 맵이 이 안에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죠. 사이즈를 선택한 거 프리도 툴을 이용해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프리도 툴 페인트,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되면 기본 재질값이 나타나고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늘리고 줄이고 되겠죠. 조금 더 줄여볼게요. 조금 촘촘히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얼마든지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봐가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바인딩 방법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디퓨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범프맵을 보면서 이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범프맵은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작업하면 편하다. 범프맵이 너무 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6 정도 주겠습니다. 0.6 정도 주고,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범프 값은 들어가 있고 원하는 컬러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이제 회벽 질감 하다 보면 느낌이 이제 페인트 칠한 거 보면 이렇게 획일적인 새건물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질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반사값에다가 어떤 광택을 약간 줄 거예요. 근데 자, 반사값에 리플렉션, 반사값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광택을 먹는데 쭉 올려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범프 값에 적용된 광택이 먹겠죠. 이렇게 반사값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의 질감에 따라서 광택이 적용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회박의 질감처럼 어떤 반사가 또 균일하게 먹는 게 아니라 범프 값에서 준 재질이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좀 효과를 줄게요. 조금 뭐 페인트 결이라든가 주기 위해서 주는데 지금 리플렉션에서 이미지를 주면 돼요. 역시 똑같이 어떤 특정 더티한 질감을 주든 결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리얼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매트링 소스 찾으면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리플렉션 맵에 어떤 질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슬롯에 들어가서 비트맵 클릭한 다음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질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감이든 블랙 화이트로, 채널 맵은 거의 다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 알파 채널에 가면 뭐 이런 거칠은 질감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페인트 질감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얘를 열기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왔고, 반사가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질감의 화이트 부분은 반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얘가 안 나타나죠. 이미지가 바인딩에서는 이 범프 맵 준 걸 했고 이 지금 예를 들어 이 디퓨저에 있는 거는 조절이 안 되고 이럴 상황이 벌어지죠. 이럴 때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불러와서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리플렉션에 준 맵을 바인딩에다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디퓨저 항목에 넣어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디퓨저 항목에서 만약에 비트맵 불러온 다음에 적용된 게 이거다. 그럼 열기 한 다음에 똑같은 거를 리플렉션에 준 맵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체크를 없애주면 이게 나타나는 게 틀려지겠죠. 그럴 때는 그 대신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얘를 기본값에서 오토로 바꿔줘야 되겠죠. 당연히 오토를 해줘야지만 보여지는 게 원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디퓨저에 있는 맵이 보여지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그대로 가지만 여기 보여지는 건 달라지겠죠. 이렇게 키면은 당연히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재질이 보일 것이고, 만약에 체크를 없애게 되면 느낌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체크를 잠깐 빼놓을게요. 빼놓으면
이 재질도 볼 수 있고 다른 재질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맵을 에디터에서 한번 해볼게요. 2000 정도 한번 줘볼까요? 좀 키우기 위해서 2000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된 게 나타나겠죠. 네, 사이즈 조절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지금 보게 되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적용한 맵이 여기 상태에서 같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재질을 범프 맵도 같이 늘어나죠. 디퓨저에 늘리는 사이즈를 조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범프 맵은 따로 사이즈를 조절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범프 맵에 준 텍스처 스토어 슬롯 들어가서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얘를 사이즈 조절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얘를 10 가로 세로 뷰로 같이 할 때는 자물쇠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10이라는 수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클수록 작아지는 거고 타일링이 되는 거고 작아질수록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 정도 줬더니 범프 값은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를 뭐 12 정도 주겠다. 그러면 12 엔터 치게 되면 범프 사이즈가 줄어든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채널 맵을 조절할 때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를 조절한다. 근데 이미지, 이건 노이즈 같은 거니까 이럴 때는 이 범프 맵에 있는 거를 들어가서 조절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나오면 지금 보는 것처럼 기본으로 디퓨저에 들어간 것들은 사이즈를 여기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된다. 이게 바인딩을 들어가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인딩에다가 똑같이 아까처럼 넣어줘도 됩니다. 얘는 조절했기 때문에 바인딩에서 오토가 아니라 커스텀 모드 한 다음에 비트맵이 이게 아니라 나는 아까 봤던 더티맵이에요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얘가 보이겠죠. 그러면 굳이 디퓨저에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클리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뭐 이걸 갖고 위치 이동을 하거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때는 조절을 하면 되는데 프리도 툴을 이용하니까 편하겠죠. 이렇게 전체 크기 조절하는 것보다는 선택한 다음에 트루 페인트, 그 다음에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질감을 나오게 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적당히 맞추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나오면 이미지 사이즈가 조절이 됐겠죠. 자, 반사 같은 경우에가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 화이트 있는 부분만 반사가 먹고 나머지는 반사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프레를 한번 빼볼게요. 전체가 반사가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광택이 흰 부분은 반사가 들어갔고 흰 부분이 아닌 부분은 반사가 안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강도에 따라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반전시킬 수도 있고 다른 이미지를 넣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진한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질감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반사가 덜 들어가겠죠. 덜 들어가서 반사되는 영역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의 원본을 갖고 있는 밝기가 화이트 블랙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고 조절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조절이 되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기 하기 위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디테일하게 적용을 할 때는 다이렉트로 이미지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빼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리플렉션 맵에 이미지를 바로 넣지 않습니다. 얘를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리어해서 빼겠습니다. 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항목에 텍스처 슬롯을 클릭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할 때 채도값, 명도값으로 이제 채널 맵은 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이트는 뭐 튀어나오고 반사가 되고 블랙은 안 되고 안 되고 차이를 명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명도나 채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없으니까 포토샵에 일일이 불러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들 하냐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부터는. 근데 컬러 콜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콜렉션을 클릭하게 되면 세부 설정에 텍스처 슬롯의 컬러 설정이 이게 뭐냐면 채도랑 명도랑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하나의 단계예요. 컬러 콜렉션이라는 게.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채도 값을 조절하는 게 있고 아래 보면 슈칼라 뭐 포토샵에 보셨을 거예요. 채도라고 세츄레이션 뭐 이런 값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명도, 그러니까 브라이트니스랑 콘트라스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적용할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 주는 거죠. 세부 설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상에 가보면 여기 적용됐는데 리플렉션이든 범프든 리플렉션에 적용이 됐는데 나는 세부 텍스처가 컬러 컬렉션으로 돼 있고 컬러 컬렉션에 적용할 이미지는 뭐야? 라고 할 때 그 아래 단계에다가 이미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뭐 어떤 질감을 줄 때, 반사된 질감을 줄 때 적용하고 싶은 거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단계가 한 단계 계단식으로 들어간 것 뿐이지 바로 이미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컬러 컬렉션이다. 이렇게 해서 명도 채도를 통해서 강도를 조절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중간 단계가 컬러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 컬렉션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렌더링 되는 결과물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러 페레를 빼고 적용을 했지만 페레를 체크한 다음에 올리게 되면 이 정도 팩이 억제가 되죠. 억제가 되긴 하는데 세부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페레를 빼고 반사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반사가 많이 됐죠. 너무 많죠. 이럴 때 조절하는 게 이미지 밝기 따라 얘가 화이트는 반사가 많이 이 강도대로 먹는 거고 뭐 블랙인데는 더 어두워진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중간에 이 텍스처 슬롯에 가서 우리가 컬러 컬렉션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컬러 라이팅 모드라고 해서 브라이트니스 밝기겠죠. 지금 명값인데 얘를 내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요. 윤곽이 화이트 블랙이 더 강도가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반사가 더 올려주면 전체가 다 밝아지니까 반사되는 영역이 커지겠죠. 같은 이미지를 넣는데 포토샵에서 일일이 명도를 조절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커브 값을 조절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토샵 대신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일이 그럴 필요가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낮추면, 블라이트니스를 낮추면 조금 어두워지니까 하겠죠. 근데 콘트라스트, 대비가 있으니까 지금 어두워지는 데는 더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콘트라스트도 얘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 낮춰주면 올려주면 더 선명해지고 낮춰주면 전체적으로 뿌얘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반사되는 데랑 영역 대비가 좀 약해지겠죠. 근데 더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더 낮출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더 올려도 되고 더 낮춰도 되고 반사를 낮춰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낮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낮춰줘도 되고 그러면 반사 강도가 이렇게 영역 대비가 뿌얘지면서 반사도 약해지고 대비도 좀 약해지고 이런 차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하게 되면 자기가 프리핸드로 이제 브라이트니스랑 콘트라스트를 V-Ray 안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뭐 이 정도가 보기가 낫겠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좀 주고 반사, 브라이트니스 강도를 더 밝게 해주거나 낮게 해줘서 반사되는 영역들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기 뭐 또 정해진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렌더링하는 결과물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상위로 올라가고 자 그랬는데 반사가 되긴 됐는데 얘도 반사되는 부분을 조금 빛을 퍼뜨리고 싶다. 그러면 그로시네스를 주면 돼요. 퍼짐이 각각 항목이 이제 리플렉션, 반사의 그로시네스라는 부분이 이 빛 받는 부분을 나는 좀 퍼뜨리고 싶어. 뭐 반사가 딱딱하게 되고 싶진 않아.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주면 되는데 뭐 새로 불러올 필요 없겠죠. 지금 리플렉션 컬러에 들어간 거를 선택한 다음에 카피를 해줘도 되겠죠. 카피, 그 다음에 그로시네스 항목에도 얘를 오른쪽 버튼 패스트 클릭하면 적용이 되죠. 드래그 앤 드롭도 가능합니다. 그럼 퍼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색깔을 뭉개는 불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겠죠. 반사 맵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들어가 보면 당연히 카피를 했으니까 똑같이 컬러 컬렉션이 들어가 있고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똑같은 거죠. 채널 맵은 화이트 블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나는 퍼지는 건 좀 전체적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윤곽이 선명했으면 좋겠어. 안 퍼지는 데랑 퍼지는 데랑 라고 한다면 얘는 콘트라스트를 더 주고 밝기 값을 좀 더 명확하게 주게 되면 퍼지는 데하고 안 퍼지는 데하고 간격을 좀 더 선명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그로시네스랑 적용되는 걸 똑같이 반사값이랑 똑같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사되는 영역하고 퍼지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일단 조금 그로시네스는 선명 너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콘트라스트는 높은데 되는 거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로시네스 값이 1이니까 그로시네스가 퍼지는 게 하나도 안 먹은 거거든요. 이게 작동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0.5를 줘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면 밝기 값을 얘를 올린다고 해서 광택이 더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시네스 값을 낮춘다 올린다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얘를 체크하든 안 하든 이거 프레라는 체크하면 억제되니까 안 되니까 이 강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대체를 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보통 적용을 하게 되면 퍼지는 정도를 할 수 있죠. 너무 퍼진다 싶으면 더 낮추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블랙에 가깝게 좀 해주면 덜 퍼지겠죠. 그러니까 치수로 따지면 1이냐 0.8이냐 0.5냐를 블랙 화이트로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도를 조절하면 된다. 그 다음에 조절됐으니까 반사를 좀 더 주고 싶다면 반사 맵 들어가서 얘를 더 선명하게 밝게 빼주면 되겠죠. 밝게 빼주면 반사가 더 많이 대비가 작동할 테니까. 그래서 조절을 해주게 되면 반사도 더 많이 먹고 적용이 된다. 근데 너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처럼 좀 낮출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색깔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질감들을 다듬어 가는 게 보통 기본적인 메타리얼의 방법이고요. 지금 준 거대로 어떤 질감이 노이즈가 아까 지금 스토크 회벽 질감을 줬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것도 똑같은 맵을 지금 리프렉션 해준 맵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똑같이 주면 됩니다. 옮겨놓아서 카피해서 넣으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범프맵 들어가 있는데 범프맵을 바꿔주고 싶어요, 딴 거로. 그렇다면 범프맵 들어가 있는 부분 거를 얘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카피해주면 되는데 지금 칼라맵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칼라맵을 해도 되는데 일단 칼라맵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카피 컬러 컬렉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범프 값에 패스트 클릭하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칼라맵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느 걸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로 조정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낮춰놓으면 질감이 좀 약해질 거고 높여놓으면 질감이 좀 강해질 거고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느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컬러 컬렉션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디퓨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슬롯 만들어서 어떤 질감을 세부적으로 줄 때 반사맵이든 범프값이든 줄 때 항목에서 세부 설정 항목에 추가하는 기능이 텍스처 슬롯 안에 있는 적용하는 옵션인데 여기서 컬러 컬렉션이라는 걸 준다. 이걸 이용하면 된다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아래 보면 바인딩 항목이 있는데 바인딩 항목은 디퓨저에 있는 재질을 줄 때 이 재질이 없고 컬러만 있을 경우에 스케치업에서 그 사이즈를 조절하기 편하게 위해 나타내 줄 때 바인딩에서 오토값이 아니라 자기가 커스텀 모드를 이용해서
텍스처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이미지들도 컬러맵을 위해서 채도, 명도를 이용해, 그러니까 채도 값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특히 명도를 이용해서 브라이트니스랑 밝기 값을 조절해서 나타내주는 강도를 포토샵에서 하는 것 대신 원본 이미지의 명도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걸 갖고 보통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리프렉션의 반사를 줘서 회벽의 컬러 질감을 이제 페인트 질감에 어떤 거칠기를 줬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그로시네스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로시네스 값을 잠깐 빼볼게요. 빼보면 이 정도 질감인데 그로시네스 퍼지는 걸 줬더니 조금 많이 죽었죠.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반사값을 좀 낮춰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는 얘를 뺄게요. 빼서 지금 보게 되면 얘를 빼고 설정을 한번 해보죠. 얘를 클리어, 오른쪽 버튼, 그로시네스는 빼볼게요. 그냥 그로시네스 값을 조금 내려도 돼요. 빼놓고 이미지 대신 전체적으로 퍼지게끔 좀 낮춰도 됩니다. 낮추면 약간 뿌얘지면서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강도로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질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로시네스를 낮춰도 돼요. 꼭 따라가게 다 줄 필요는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치 보면서 이제 컨트롤 펜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조금 더 나오게 하고 싶고 덜 나오게 하고 싶은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조절을 해주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이제 형태들이 화이트 블랙에 따라 블랙은 없는 거, 화이트는 있는 거니까 이런 질감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정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너무 반사가 심하니까 여기서 강도를 조절해 줄게요. 강도를 하기 위해서 색을 전체적으로 낮추면 반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대비도 낮추고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 강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콘트라스트가 하면 화이트 블랙이 심해지니까 반사는 영역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이렇게 변하겠죠. 당연히. 자, 각도를 바꿔가면서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사가 심할 건 아니니까 조금 낮추겠습니다. 콘트라스트 낮추고 전체적으로 또 조금 탁도가 있게끔 적당히만 반사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반사 값이 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반사되는 부분은 영역이 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범프 값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0.2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지금 범프 되는 영역이랑 같아서 그러는데 아까처럼 범프 맵 바꿔볼까요? 바꿔볼게요. 스토크 모양 있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즈 조절을 좀 해줘야 되니까 10 정도 바꿔주겠습니다. 좀 작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로시네스 값, 리프렉션의 그로시네스는 이미지를 넣지는 않을게요. 너무 저기 하니까 얘를 오히려 0.5 정도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작동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너무 안 생기니까 이 정도 질감을 주면 무난할 것 같네요. 그래서 컬러 컬렉션 값으로 강도 조절, 그 다음에 범프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감을 줘도 되니까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게끔 찍찍찍 다른 질감으로 페인트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질감을 줄 거고요. 확대해 가면서 보면서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촘촘하게 줘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로시네스 값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가면서 보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0.8 조금 광택이 더 갈 거고, 너무 크니까 0.6 정도 줄게요. 이 정도 질감이 무난할 것 같네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컬러 컬렉션을 이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컬러 컬렉션을 이용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벽면에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몰딩이랑 이런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흰색 페인트 있는 부분, 천장 부분 이런 데를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최종적으로 저는 이미지를 벽면에 이런 이미지로 더티한 어떤 반사나 광택의 질감을 이런 식으로 줘봤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지붕부터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붕부터 똑같은 지붕은 화이트로 가는데 약간 이제 페인트 결이 있는 질감으로 해서 한번 줘보도록 하죠.